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국방 이슈 살펴보겠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우리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를 봤을 리는 없고,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폭망한다라는 크기에 대해서 뭔가 이 대항을 하려는 그런 모양인지 푸틴이 직접 우리 경제 성장률 좋다, 지표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외교부 중국에서 그 국군포로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에서 대사관에 전화해서 나 국군포로인데 라고 했을 때 우리 외교부가 오래된 이야기지만 정말 황당한 짓을 했죠. 또 올해 6월에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될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지 대사관은 모른 채 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중국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외교부 공무원들, 아니 외무고시 쳐서 합격할 때는 제일 우수한 자원들이었는데 이 외교부 공무원만 되면 이 외교부 장관이 희한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렇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북한군이 드디어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정보가 나오는데 북한군들이 어디서 싸우는지, 그 지형은 어떤지 정말 북한군 입장에서는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양새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우리 국민을 개정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10개월 가까이 구금 중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제외 국민을 보호하라고 중국에 보낸 외교 공무원들은 체포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언론이 취재에 나서자 이제야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외교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인적 쇄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 안휘성 허베이시에 거주하던 우리 교민 5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간첩 혐의를 받아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국내 언론 취재를 통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16년부터 중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부인, 두 딸과 함께 허베이시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아침 돌연 들이닥친 중국 국가안전국 요원들에 의해 잠옷 차림으로 체포돼 끌려갔습니다. 당시 중국 요원들은 A씨 가족에게 A씨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고 통보한 뒤 A씨를 끌고 갔는데요. 황당하게도 중국 요원들은 시내 한 호텔에 A씨를 구금하고 가족과의 연락을 통제한 채 5개월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했습니다. 중국 국안은 A씨를 개정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며 지난 5월 A씨를 검찰에 넘겨 구속 기소했는데요. 중국 당국의 막무가내식 인신 구속으로 A씨는 지병인 당뇨병 약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이 황당한 현지법으로 체포돼 구속까지 되는데 제외 국민 보호를 최우선 임무로 수행해야 할 주중 한국 대사관이 이를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대사관 측은 A씨가 구속된 지난 5월까지도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우리 국민이 체포된 사실이 없다라며 A씨 체포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사건을 추적해온 국내 언론이 최근 A씨 사건에 대해 질의하자 이를 재차 부인하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우리 국민이 중국에 끌려갔는데 사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외교 당국의 태도에 가족들은 팔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됐을 때도 현지 경찰에 알아서 신고하라며 국민을 방치했던 사건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터졌는데요.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외교부,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외교 공무원들에게 이제는 정말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네, 우리 교민이 중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 겨울 12월에 국가안전부, 우리로 지금 국정원이죠. 요원들이 들이닥쳐서 간첩죄로 체포해 갔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인 여기는 주중 한국 대사관이에요. 건물 멋지게 지어놨네요. 그런데 이 우리 국민 A씨를 잡아간 이 국가안전부는 법에 따라서 구속을 하든지 검찰에 넘기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적법하게 수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느 호텔에 5개월 동안 감금해놓고 거기서 수사를 한 거예요. 5개월 동안 거기서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5개월 동안 불법 구금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5개월 후에 이제 구속해서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죄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구속을 하고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구속을 해서 이 구금을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정해져 있죠. 어느 나라나.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호텔로 데리고 가서 5개월 동안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간첩을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 언론들이 혹시 그런 일 있냐라고 우리 대사관에 해보니까 그런 일 없다. 우리 교민이 구금된 적 없다. 이렇게 잡아떼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난 6월 캄보디아 이 국민 피랍 사건, 이게 보도가 된 거예요.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을 납치하려고 했고 이 사람이 대사관에 구조를 요청했는데 대사관은 출근 안 했다 이거죠. 그리고는 알아서 해라. 그래서 대사관 인근 쓰레기통에서 2시간 동안 숨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캄보디아 대사관이 이런 짓을 저지를 때 중국 대사관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KBS가 취재하니까 드디어 사실을 실토한 거죠. 그런데 주중 대사관이 이런 짓은 또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려우면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것과 같다. 아마 코로나 때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걸 대사관 벽에다가 프레카드 붙여놓고 우리는 중국하고 완전 한 몸이에요. 이따위 딸랑이는 짓거리만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외교부 공무원들, 도대체 중국의 지령을 받는 하수인들인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파견 공무원인지 자신의 신분을 또 자신의 위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고시 중에 제일 어렵다는 외부고시, 그 외부고시를 치기 위해서 준비하던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가장 우수한 사람이라고 추앙받았겠죠. 공부 잘하느라고. 그리고 외부고시 학교 있을 때 얼마나 주변에서 박수 쳐줬겠습니까? 그런데 이따위 짓 하라고 박수 쳐줍니까? 아니, 뭐 외교부 공무원들은 애국심, 명예심 이런 것 없습니까? 자기만 그냥 잘 살고 현지에서 네트워크된 현지, 자기는 또 포섭이 된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되는 겁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 러시아 경제가 박살나며 국가 붕괴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 전체가 파탄나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현지 시각 10월 28일 경제 문제 정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러시아 경제 상황에 대해 자축했다고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푸틴은 러시아의 실업률은 3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저치인 2.4%를 기록했다라며 노동시장이 긍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말까지 GDP가 3.9%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평가했는데요. 푸틴은 이것이 IMF가 예상한 올해 세계 평균 GDP 성장률 3.2%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문제는 이 실업률과 GDP 성장률의 내막입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는 10월 최신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산업 현장은 480만 명 규모의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22년과 23년에 걸쳐 노동력 부족이 매우 심화돼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10월 27일 러시아 기업인 연합회를 인용해 러시아 전체 기업의 82.8%가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러시아 경제 전문 일간지 이즈베스티아는 다음 날 워싱턴 포스트가 언급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91%의 기업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은 대부분의 노동 가용 인구를 군대와 방산업체가 끌어갔기 때문인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 역시 천문학적인 전비 지출에 따른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스턴 대학 경영대 제이 자고롭스키 교수와 UC 버클리 유리
고르디첸코 경제학과 교수 역시 지금은 정부 자금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정부의 돈도 바닥이 날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지출을 중단해야 할 것이고 이는 즉각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국가적 역량이 전쟁에 집중되고 이 때문에 군수 산업을 제외한 산업계 전반이 마비되는 이 같은 현상은 필연적으로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러시아가 이 같은 악순환을 언제까지 버티며 전쟁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정말 황당한 이런 사회 현상이 경제 현상이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푸틴은 우리 고용률이 최고다. 고용률 최고겠죠. 고용해서 군대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고용할 사람들이 줄 거 없으니까 고용률 최고인 거죠. 그런데 산업계에서는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실업률 좋죠. 예, 다 방산업체에서 다 데려갔고 군에서 다 끌고 왔으니까. 자, 그런데 또 GDP 3.9% 성장. 이건 뭐냐? 전부 전비로 때려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군수공장 돌려서 탱크 만들고 자, 이런 거. 자, 이게 경제 순환 효과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하나 생산하면 그 자동차가 밖으로 나와서 기름을 넣고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효과가 있죠. 또 자동차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또 액세서리도 갖다 붙이고 또 이 자동차가 있음으로 해서 그걸 타고 또 레저를 즐기기도 하고 자, 이런 게 있는데 이 전차, 장갑차 생산에서 무슨 경제 유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냥 전선에 가서 다 부서져 버리는 거죠. 그것도 자동차 수백 대 가격의 이런 장비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부의 돈을 마구마구 전쟁에 투입해서 지금 이 외부적인 그런 경제 지표는 3몇 % 오른다 라고 하지만 그만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 돈을 얼마나 투입했겠습니까? 그러나 마르지 않는 샘물은 없겠죠. 그게 바닥을 보일 때 얼마나 큰 데미지가 올까요? 이제 그걸 지적하는 건데 정말 러시아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한 1년만 더 끌고 가면 정말 러시아가 재기불능의 상태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지켜봐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북한군이 이르면 이번 주 쿠르스크 전장에 투입됩니다. 최소 3천여 명이 전선에 도착했고 러시아 동부 지역에 집결한 병력도 곧 쿠르스크 전선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입니다. 최소한의 적응 훈련만 하고 전투에 투입되는 모양새인데 대량 사상자 발생이 우려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 가운데 3천여 명의 병력이 쿠르스크주에 도착했으며 현재 이들은 야간 사격 훈련을 하며 전투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국가저항센터가 현지 시각 10월 28일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오늘까지 최소 3천여 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도착한 것이 주민들에 의해 목격됐다라며 이들은 쿠르스크 지역의 여러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주로 밤에 움직이고 있다라며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센터는 또 여러 나라에서 온 대사관 직원들이 용병들의 통역과 훈련 참관을 위해 속속 훈련장에 도착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의 이 같은 첩보는 같은 날 미 국방부에 의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 소식을 전하고 있는 한 밀 블로그는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사진 한 장을 공유하며 이들이 쿠르스크에 들어온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사진에는 동양인으로 추정되는 병사 3명이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쿠르스크 지역에 이미 11,000여 명이 집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국정원은 북한군이 적응훈련을 최대한 조기에 종료하고 전선으로 이동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병력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군 경험이 매우 짧은 신병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은 우크라이나군 베테랑 부대들이 모일려 있는 쿠르스크에서 이들 신병들이 대량 사상자를 내기 전에 우리 정부가
탈북 유도 공작을 좀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 3천여 명이 지금 쿠르스크로 들어갔다라는 이 현지 소식들, 그리고 우리 국정원은 11,000여 명이 이미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이건 좀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국정원 말이 맞다면 지금 사단급 병력이 이미 쿠르스크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서 이런 사진이 지금 돌고 있어요. 네, 러시아 군복을 입었죠. 그러면서 여기 이 사람이 보이는데, 이 사람을 동양인 같아요. 그런데 북한인으로 볼 수는 있을까? 굉장히 코가 오똑하고 큰데, 네, 그러면서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이렇게 놓여 있었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이제 이 뽀샵으로 조작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되는데, 김일성 사진이 왼쪽에 가고 김정일 사진이 오른쪽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출처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북한군 사진이다라고 돌고는 있습니다. 정말 북한군이라면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놓고 여기다가 네, 턱을 고고 뭐 팔을 얹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런 사진까지 돌고 있고, 자, 그러면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어떤 지형에서 싸우나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이 지역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인데, 보시다시피 산악 지역의 고지대를 점령하고 있고, 이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는 이 외곽으로 초록색들이 보이죠? 저지대입니다. 여기가 이제 도로가 있고 회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북한군들은 이런 회랑을 따라서 이 고지대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뭐 물론 북한의 산악 지역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낮은 구릉 지역이지만, 뭐 해발 한 200m 정도 그런 구릉 지역이지만, 그래도 전차나 장갑차 없이 밑에서 위로 뛰어 올라가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고지대에서 감시되는 이 영역들이 꽤 높을 겁니다. 해발 200m, 그리고 다 평지 같으면 다 보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기 있는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년여 동안 3년 가까이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베테랑들을 향해서 이렇게 신병들인 북한군들이, 또 현지 적응도 제대로 안 된 북한군들이 러시아제 무기를 들고 뛰어간다?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다 죽으러 가는 그런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합참 그리고 우리 국정원에서 이 북한군들을 대량 탈출시키기 위한 공작에 들어갈 거다. 나토와 우크라이나군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할 거다라고 했는데, 빨리 좀 작업해서 여기 지금 뭐 국정원 말대로 11,000명이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지금 뭐 3,000명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 내로 아마 주말 전에 수천 명의 북한군의 공세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상당수를 죽음으로부터 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품으로 데리고 와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심리전 전사로 활용을 하는 이런 작업에 빨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죽이기 위한 핵무기를 만드는 그 자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북한군 10,000여 명이 지금 인신공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빨리 구해와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